네, 안녕하세요. 이호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상담 오실 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오셨으면 그 부모들 태도가 상당히 반성의 여지가 없고 불손한데 부모에게는 무언가 법률적인 제재를 갈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학폭위 신고, 두 번째는 형사 고소, 세 번째는 민사 소송.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항목에 따라서 가해 학생 학부모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학폭위 과정, 학교폭력위원회 과정에서는 가해 학생 학부모들이 특별교육이라는 거를 학생과 같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3항에 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2호에서 4호, 6호에서 8호 이렇게 총 6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이라는 조치가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 특별교육은 17조 제1항 5호 상에 있는 특별교육과는 조금 구별하셔야 돼요. 17조 제1항 5형은 주형으로서의 특별교육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강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9항에 보면 학생이 교육을 받으면 부모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2호에서 4호, 6호에서 8호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동으로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또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17조 제9항 조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교육감 권한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 학생 학부모는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가해 학생만 법률적인 처벌을 통상은 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불이익은 당연히 있어요. 이제 자기 자녀가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야 되겠죠. 경찰서 갈 때 혼자 안 가거든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면 처벌을 좀 적게 받으려면 합의를 봐야 되겠죠. 피해자 측과. 그러면 맨입으로 합의가 안 되죠. 합의금을 줘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경제적인 피해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만약에 학생이 어린 경우라고 하면, 그런 어린 학생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무고죄로도 이제 반대로 역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도 피고소인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민사. 민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나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거든요. 학생도 피고로 넣지만 부모도 피고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또한 일반적인 자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피고가 무조건 되고요.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굉장히 어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런 친구들은 가해 행위를 하더라도 민법상에서 보면 미성년자가 너무 어려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또 책임을 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해 학생 당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또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 의해서 법정 의무자가 대신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법률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해 학생 학부모들이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